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경제TV 아나운서 김전입니다. 네,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행복한 2020년 만들어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어제 같은데요. 벌써 이렇게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언택트 추석이다. 귀향길 내려가는 건 조금 자제하자라는 말이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하하호호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마음만큼은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핫 이슈 김전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꾹 댓글 남겨주세요. 그때 동주님께서 댓글로 이런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사이트가 따로 있다기보다는요. 제가 장중에 HTS를 꾸준히 보면서 상승 종목들 체크해가면서 기사를 찾아서 업데이트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한복을 입고 인사를 드립니다. 바로 추석 명절이 다가왔는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죠. 추석이고 또 새해고 어떤 기념일이라서 특별하고 설레는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내 마음이 새롭고 설렌다면 늘 추석과 같은 풍성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네, 그럼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와 함께 9월 29일 데일리 핫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경기부양책 협상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부양책 협상에 대한 기대 제기입니다. 어제 데일리 핫 이슈에서는 이 부양책 협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날은 미국의 부양책 협상에 대한 기대가 다시 제기되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민주당은 앞서 제안했던 부양책 규모보다는 1조 달러 정도 줄어든 2조 4천억 달러가량의 신규 부양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규모를 두고 백악관과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낙관적인 발언을 내놨고요. 펠로시 의장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기업 간의 인수합병 소식입니다. 이 기업 간의 인수합병 관련 소식도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미국의 셰일오일 업체인 대번 에너지는 WPX 에너지와 합병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협상이 중도에 결렬되지만 않는다면 이르면 28일에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 합병이 완료되면 그 가치는 6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카지노를 운영하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도 영국의 카지노 업체인 윌리엄 힐 인수 방침을 공개하면서 기업들의 인수 합병 소식이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1%대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이어서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신용 대출 금리의 상승입니다. 최근 은행들의 신용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이나 K뱅크, 카카오뱅크는 이미 금리를 상향한 상황이고요. 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일부 신용 대출 상품에 대해서 금리를 0.1에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는데요. 전체 신용 대출 상품 가운데 8개 상품에 대해 우대금리 적용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 역시 다음 달 6일부터 우대금리를 일제히 연 0.4%포인트 줄일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대출 축소 방안을 마련하는 막바지 작업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금리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많은 국민들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9월에만 신용대출 잔액이 무려 126조 9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대출금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카카오게임즈입니다. 따상상 이후에 계속된 하락세를 이어오던 카카오게임즈가 오늘은 10%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상위 5위까지 다시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간 4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이어오던 기관은 어제부터 다시 순매수를 시작하면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진매트릭스입니다. 진매트릭스가 유니세프와 코로나19 진단키트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진 매트릭스는 최대 2년간 유니세프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네오플렉스 코로나19 진단키트는 현재 미국과 유럽, 남미, 중동, 아시아 등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에 미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한 바 있고요. 최근 FDA가 주관한 코로나19 긴급 사용 승인 진단키트 비교 실험 결과에서도 상위권에 등재된 바 있는 진단키트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번 글로벌 공공조달 계약 체결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는 M2N입니다. M2N이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에 지분을 투자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M2N에서는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개발 중인 이뮤놈의 지분 일부를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인수는 M2N의 자회사 M2N US를 주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행보는 M2N이 두 번째로 추진하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9일 인도 제약사인 락사이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비용을 지원하고 향후 매출액을 공유한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수대금 납입일은 오는 10월 1일이고요. 다음 날인 10월 2일 이뮤놈은 나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뮤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방부로부터 약 155억 원까지 지원을 받는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이번 투자로 두 회사 간의 협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신테카 바이오도 오늘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인데요.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코로나19 신약물질 약효가 렘데시비르보다 약 2배 이상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의 신약 물질은 동물 실험 결과 치료 효과가 렘데시비르의 44.3% 대비 94.3%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어제는 이낙연 대표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해서 신테카 바이오의 이번 결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현재 신테카 바이오의 주가와 더불어서 검색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19와 포비돈입니다. 여러분 혹시 빨간 약 다들 알고 계시죠?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소독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포비돈 요오드액이 코로나19 활동을 짧은 시간에 중단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코네티컷대 연구 결과 코 안으로 뿌리는 포비돈 요오드 스프레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빠른 시간에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실험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한 접시에 이 농도를 달리한 포비돈 용액을 뿌리고 70% 알코올을 뿌린 것과 비교를 했는데요. 0.5% 저농도에서 15초 동안 노출을 시켜도 70% 알코올보다 억제 효과가 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닌데요. 지난 6월에 싱가포르 연구팀에서도 포비돈에 대한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19가 의심돼서 검사를 받는 환자가 이 용액으로 입을 20초 동안 헹구면 의료진에게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 양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포비돈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임상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확인될 경우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소식에 포비돈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포비돈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오늘 거의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광동제약, 그리고 한국파마, 현대약품, 동성제약 등 포비돈을 취급하는 제약회사 모두 포비돈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전기차 관련주의 상승세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폭스바겐이 중국의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5년간 약 2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히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 합작회사와 함께 전기차 제작과 생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이 당장 올해 중국에서 전기차 등에 투자하는 금액은 약 16억 유로고요. 10월부터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 2곳에서 연간 60만 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테슬라 역시 이번 배터리 대회에서 전기차 시장을 넓힌다고 말한 바 있고요. 이번에 트위터에서는 2030년 이전에 연간 생산량이 2천만 대를 예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급성장 중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겨냥한 국내의 화학 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부품과 소재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25% 이상씩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국내 업체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높여가면서 계속해서 사업 계획들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한 종목들 짚어드릴게요. 먼저 MS 오토텍은 차체 부품 생산업체로 테슬라와 현대기아차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최고 13%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알루코도 오늘 8% 넘게 상승했는데요. 알루코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통해 폭스보겐과 다임러그 그룹의 배터리팩 하우징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차 관련주와 자동차 부품주로 분류되고 있는 모트렉스와 텔레칩스, 만도 등도 일제히 돈방상승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포비돈 관련주와 전기차 관련주 소식으로 데일리 아디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